가게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저녁 기억이 바다 건너에서는 혼돈의 혼돈을 거듭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삼자된 입장에서 보면 참 재미있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골 때리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대선이 혼주의 혼주를 거듭하면서 어제는 트럼프, 오늘은 이 시간에 또 다시 바이든, 이런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상황들이 막 뒤집히고 바뀌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변동성이 심했던 것은 채권 시장이 변동성이 매우 심했고, 채권 시장 보면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면 어쨌거나 폭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나스닥 기준으로는 거의 이 정도면 폭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별로 보면 정말로 폭등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4%, 5%, 6%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오른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채권 시장 흐름도 살펴보면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무려 10년물은 11bp 이상, 그리고 30년물도 10bp 이상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와, 참 대단한 거죠. 이거는 이게 예를 들어 10년물 기준으로 한 3.5% 이런 상태에서 11bp 정도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0.8에서 11bp 떨어진 거예요. 그럼 퍼센테이지로는 10몇 퍼센트가 금리가 떨어진 거죠. 물론 이제 금리는 그렇게 따지진 않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따져보면은 이걸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36% 오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0bp가 움직였으면 1년 기준으로는 어마무시하게 0.1%가 움직인 거니까요.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모든 자산이 올라왔고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일단 별로 고민 안 하고 달린 흔적이 보여요. 채권 시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공화당이 상원을 방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블루 웨이브가 꺾이면서 왜 채권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금리가 낮아졌느냐? 마음대로 채권을 찍진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것이죠. 마음대로 채권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포착이 된 것이고, 그래서 채권 가격 급등을 했는데, 그럼 주식 가격은 빅테크 중심으로 또 폭등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4%가 올랐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무려 6.3%, 마이크로소프트 4.8%, 구글도 6.08%, 페이스북은 말이죠, 8.3%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그 급등, 폭등 양상에는 중요한 또 기업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민투표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버나 리프트가 사람 이렇게 계약 관계를 가지고 이제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그분 차잖아. 그분 자가용 내 차로 운전을 해가지고 리프트나 우버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종업원이라는 거지. 그동안엔 종업원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주민투표를 통해서 종업원 아니고 독립사업자야, 그냥 이건 자영업자야,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네. 우버 테크놀로지 14.59% 올랐고 리프트도 11.28%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빅테크 주식들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이거예요. 누가 되든 빨리 끝날 것 같아. 일단 결정이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고.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크게 넘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불협화음들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펜실베니아 및 미시건주의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위스콘신주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죠. 어찌되었거나 많은 여러 주들이 이제 결과치가 나와가지고 표차수가 많이 나면, 선거인단 표차수가 많이 나면 아마 그냥 직진할 가능성도, 주식시장은 신경 안 쓰고 직진할 가능성도 오늘 시장에서는
엿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대선을 일종의 불확실성으로 봤고 이 대선이 끝나자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로 해소된 것으로 해석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자산들이 다 올랐어요. 금값을 제외하고는 뭐 구리값, 유가 다 올랐어요. 근데 여기 오는 건 여기 각각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재고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는 양상들을 보여주면서 꽤 높게 3%대 거의 4%에 이르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9.13달러 배럴당 WTI가 39.13달러로 끝났습니다. 구리 가격은 0.7% 올라서 6,831을 기록했고 금값은 1,902달러로 약 어제보다 0.4%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고민을 던져줘. 미국 시장이 우리한테 고민을 던졌어. 그냥 폭등했잖아. 폭등하고 그냥 끝나면 되지. 근데 끝나면 되는데 안 끝나고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었어요. 일단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방향성이 달라졌다라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건 뭐 당연히 고민되겠죠. 근데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원을 못 잡아간 거는 무슨 의미예요? 법안을 막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꽤나 많은 돈을 풀겠다고 했고 그것들을 풀려면 의회를 비준을 받으면서 통과돼야 되는데 의회를 장악 못했으니까 원하는 만큼 돈을 못 풀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강세가 간 것이죠. 사실은 이번 강세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11월 달에 롤오버 해야 되는 미국 국채 물량이 1,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약 한 100억 달러. 물론 롤오버긴 하지만 그 롤오버 전에는 1,170억 달러 정도 됐기 때문에 약 한 1,270억 달러 정도 롤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100억 달러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보통 이런 정도가 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질 리가 없죠. 이런 뉴스만 가지고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상원 못 잡는 게 거의 공식화되자 바로 금리를 내리꽂았습니다. 자, 이제 채권 발행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만큼 채권 발행을 많이 안 해줄 것이다. 거기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시장을 지배한 것이죠.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강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페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가봐야 돼. 이제 무슨 말을 못 하겠어. 미국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 어찌되었거나 민주당 대통령, 공화당 상원 잡는 게 꼭 주식시장에 나쁘진 않아요. 과거 결과치를 보면 이렇게 의회하고 대통령이 갈라졌을 때 주식시장 상승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민주당 대통령이었을 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뭐 그런 생각도 이미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지수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3.85%나 급등했죠. 네, 개별 주식들은 폭등을 했습니다만 11,590 기록했고요. 그다음 S&P 500 2.2% 상승 3,443포인트, 다우는 1.34% 상승 27,847을 기록했고 러셀 2000은 0.02% 강보합 1614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독일은 1.95%, 영국은 1.67%, 프랑스는 2.44%, 그리고 유로스탁 50은 2.01% 상승하면서 대부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네, 달러. 달러는 변동이 없어요. 우와, 되게 웃기다. 이건 채권 시장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죠? 네, 채권 시장이 강세하고 금리가 올랐다라는 것은 달러 약세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민주당의 압승이 된다면 채권 발행이 많아지고 그럼 당연히 달러 가치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채권 가격은 급등, 채권 금리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달러는 어떻게 되냐? 달러는 거의 제자리죠. 어제 말씀드렸을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똑같아. 93점, 네,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유로만 조금 올랐어요. 1.1725로 아주 소폭 올랐는데 그러면 앵하도 변동 없어요. 104.53. 거기 똑같아. 예. 근데 무슨 뭐가 문제냐? 무슨 의문을 던져주고 무슨 질문거리를 던져주냐? 자, 위안화가 6.624입니다. 6.624예요. 어제 6.672였어요. 6.7 맥점이라고 했는데 6.67이면 다시 맥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6.62까지 떨어졌어요. 즉 강세, 위안화 엄청 강세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예, 엄청 위안화가 강세였습니다. 원화는요? 원화는 어제 1131원이었는데 오늘 1129원. 원화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위안화는 엄청나게 강세.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고민이 지금부터 아시아 증시 투자자들에게는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나쁘게 해석할 건 없다고 봅니다. 예. 중국 증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go to 아메리카였다면 go to 차이나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이 환을 보면서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맥점은 6.7이 깨지면서 위안화가 강세가 됐다는 것은 중국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원화도 그렇다면 곁다리로 껴서 한 0.8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화 쪽의 자산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의 입장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되시죠? 한국 시장과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에 던져주는 이번 대선 이후의 흐름들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불확실성 해소로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투자처로 아시아권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전개될지 관심입니다. 신흥국인 브라질 보베스파는 1.97%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따져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54% 올랐고요. 나스닥바이오는 폭등했습니다. 6.20% 급등을 하면서 올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빅테크5 외에 인텔은 1.90% 상승했고 퀄컴은 2.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7%, AMD는 무려 6.23%, 엔비디아도 5.95% 올랐고 넷플릭스는 2% 올랐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0.69% 올랐어요. 테슬라는 전일까지 이틀간 상당히 급등을 했죠. 그리고 올해 안에 사이버 트럭 시제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 시제품은 껍데기만 니콜라처럼 껍데기만 만들어 보여주는 거 아니고 실제로 움직이는 차를 갖고 와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웰스파고는 0.95% 떨어졌고 버크셔 0.22%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 가치주들은 떨어졌고 어제 8% 폭락했던 알리바바는 3.55%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표들을 살펴보면 미국 MBA의 구매 지수가 301.2로 이전 305.2에 비해 낮게 나왔고요. 모기지 시장 지수는 838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807이었어요. 모기지가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다음 10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36만 5천 명으로 예상 65만 명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전에 74만 9천 명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부양책이 언제 나올 거냐. 근데 부양책 사이즈가 문제죠. 싸우겠죠. 공화당은 5천억 달러, 바이든이 된다면 바이든은 뭐 2조 2천억 뭐 이렇게 밀어붙일 텐데 어딘가에서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건 시간이 끌게 되면 악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0월 미국 총 자동차 판매량이 380만 대, 이전엔 374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63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켓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는 56.3으로 예상 55.5, 이전 54.3보다는 높게 나왔고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도 56.9로 예상 56.0, 이전 54.6보다 높게 나오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한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그 노출도가 좀 이상하게 안 맞았는데요. 보니까 신형 아이폰에서의 노출이 유튜브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형 아이폰 12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서서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최대한 노출 보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이틀간 눈뽕을 들여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고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마음이 흔들리면 꽝이에요. 그런 걸 제가 실제로 어떻게 우연히 목격을 했는데 오르는 놈의 가슴이 뛰고 내리는 놈의 가슴이 떨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은 가치에 있어야 합니다. 가치가 높아질 주식에 가슴이 뛰고
생각보다 가치가 떨어진 주식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하는 것. 그게 투자자가 시장에서 꼭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눈에 흐르는 흐름에 현혹되면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중심을 잘 지키면서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되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현수 연구원의 무형자산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얘기가 이번 주일날 나가려고 했었는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아마 이번 주는 나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빠른 시간 안에 재촬영을 해서 다음 주에는 올릴 수 있도록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시효성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해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쉽지는 않네요. 네,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방송 나와서 예전에는 그냥 방송만 그렇게 엄격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도 채널 사이즈가 커진 만큼 좀 엄격하게 되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